자, 여기서 보시면 그동안 건축 허가 및 검사 조서의 서식이 개정됐습니다. 자, 변경 전에는 건축 허가 및 검사 조서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뭐 대지 현황부터 인접대지 현황, 통과도로, 도로 현황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필요, 불필요 이런 내용들까지 다 조사를 하고 적합, 부적합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다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건축 허가를 진행하는 세움터 시스템이 좀 변경되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건축 허가를 진행할 때에 지금까지 해오던 절차에서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한국 건축 규정이라는 내용을 세움터에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를 할 때에 그동안 세움터에서 건축 허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한국 건축 규정으로 새롭게 변경되면서 세움터에서 작성해야 되는 업무가 2024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국 시행에 앞서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시범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요. 건축 설계 업무를 하시는 분은 필히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면 허가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건축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전국 건축사에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자, 대상 지역은 전국이고요. 2024년 7월 1일부터 건축 행정 시스템, 즉 세움터죠. 세움터 내에서 한국 건축 규정을 적용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사는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한국 건축 규정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뭐 따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세움터 내에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허가권자는 이 제출된 한국 건축 규정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확인을 해서 허가 업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략적으로 한국 건축 규정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세움터에서 입력을 하는지 또 세움터에서 작성할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7월 1일 전국 시행 한국 건축 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가 이미 배포가 됐습니다. 자, 협회에서 사용자 이용 가이드 파일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파일 4개를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가 댓글 링크 주소로 남겨놨으니까 그 주소를 참고해서 여러분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건축 규정의 법령 근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이 건축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기본법이 있고요, 건축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국토부 고시로 나온 내용이 한국 건축 규정 국토부 고시가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자, 그래서 한국 건축 규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고시했는데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부동산원 이 2개의 기관을 한국 건축 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와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변경되고 시행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국토부 고시 한국 건축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건축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건축 허가 시에 검토해야 할 법률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법 11조 사항에 따라서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 시에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가 한국 건축 규정을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면은 허가권자는 이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또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했었던 세움터 작성 업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새롭게 변경되면서 업무가 더 늘어나고 자세하게 또 규정을 준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이 있고요. 또 의제 처리 법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확인 법령이 있는데요. 이 건축 허가가 건축법만 보는 게 아니라 건축법 외에 다른 법령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법령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크게 보게 되면은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되는 법령과 의제 처리 법령,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특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해야 되는 법령,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들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건축 규정이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공부를 하시려면은 한국 건축 규정을 찾아서 별표 1과 별표 2를 다운받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 허가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령이 140개입니다. 140개. 그동안 여러분이 건축법을 공부를 하고 실무를 합니다만은 반드시 확인해야 될 법령이 140개고요. 또 우리가 의제 처리라든가 심의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400개가 넘는 법령들이 얽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규정 별표 1을 보면은요, 이 140개의 항목에 관련된 규정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별표 2를 보게 되면은 한국 건축 규정 체크리스트가 바로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살펴보고 세움터 내에서 허가 접수할 때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보고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건축 규정의 구성을 보면은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법령, 의제 처리 법령, 추가 확인 법령,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법령을 보시면 입지 및 행위 제한에 관련된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법령 수가 40개, 조항이 68개. 자, 그리고 건축물 관련해서 법령이 27개, 그리고 조항이 7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제 처리 법령이요, 20개, 30개. 자, 이 내용이 무려 170개입니다. 170개. 170개를 여러분이 다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법령들이 심의, 인증평가, 특례 관련, 개별용도 시설 기준, 그리고 기타 법령, 이 내용이 무려 238개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 합해보면은요, 무려 408개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대략 80개에서 90개 조항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했었던 허가 신청에 관련된 검사 조서에서 적합, 부적합 이런 내용들을 다 체크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사라지고 한국 건축 규정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80개에서 90개 조항을 여러분이 해당된다, 해당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고 작성을 해야만 허가 접수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동안 건축 허가 및 검사 조서의 서식이 개정됐습니다. 자, 변경 전에는 건축 허가 및 검사 조서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뭐 대지 현황부터 인접대지 현황, 통과도로, 도로 현황,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필요, 불필요 이런 내용들까지 다 조사를 하고 적합, 부적합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다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한국 건축 규정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씩 작성을 해서 뭐 스캔을 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세움터 화면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움터 내에서 한국 건축 규정 체크리스트가 뜨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고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개략적인 업무를 보시면은요, 민원인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민원인은 건축사가 이 내용을 체크를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제출한 내용을 공무원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 허가를 보게 되면 이 민원인, 즉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해서 하게 되는데 건축 허가에 민원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건축 규정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다음에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공무원은 이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검토를 하고 관계기관 협의한 다음에 건축 허가에 민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자는요, 한국 건축 규정 법령을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개정된 것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 법령에 관련된 내용들을 뭐 1년에 2번이라든가 한 번씩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이 관리와 운영에 관련된 위탁을 받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진행했었던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건축 규정의 세움터 작성 방법을 배포를 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파일을 댓글에 링크 주소로 들어가서 파일 4개를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민원 작성 시작부터 하나하나씩 개요와 동별 개요 이런 내용들을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맞춤형 체크리스트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세움터에서 작성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작성하는 부분이 개요가 되겠죠. 대지 면적과 용도 지역과 층수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작성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끔 체크리스트가 맞춤형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성된 맞춤형 체크리스트에 하나 둘씩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대략 한 80개에서 90개 항목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 건축 규정 세움터 작성 시 법령 정보도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이 하나하나씩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은 법령 정보에 법제처와 법령 해설, 질의회신, 이력 보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 법령 정보에 들어가서 법제처에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건축법과 시행령과 여러 가지 법령들이 나오게 되고 법령 해설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된 질의회신도 협회에서 계속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모르는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하실 때는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두 번 하게 된다면 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국 건축 규정 세움터의 작성 시간이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30에서 40분이 걸리고요. 이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게 적법한지 부적합한지 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무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여러분이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업무를 최대한으로 줄이려면은 이 내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작성 시간이 30에서 40분 대략 한 1시간 정도는 여러분이 예상을 하시고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움터에서 작성했던 시간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이요. 이 세움터에 들어가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규정, 체크리스트 이런 내용들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작성을 완료를 해야만 허가 접수가 가능하니까 그 세움터 작성 시간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수정되고 개정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 건축 규정이 자주자주 업데이트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한국 건축 규정 3조에 보면은 적용 방법이 있는데요. 이 고시는 공시 시점 당시 관계 법령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국 건축 규정을 만들 때에 이 공시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법령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민원인과 허가권자는 실제 적용 시점에 맞춰서 정보체계에 반영된 한국 건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움터에 올라가 있는 한국 건축 규정이 가장 업데이트된 법령에 관련된 규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운영하는 기관이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 조항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일을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샘플에 관련된 용도와 그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에 들어가 있는 근린생활시설 한국건축규정 샘플 사례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678평 정도 되는 근생시설의 샘플을 올려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평면도의 샘플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무료로 된 그런 평면도 샘플을 협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고 또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샘플을 엑셀 파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도면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의제처리 법령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각각 항목별로 체크를 쭉 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의제처리 법령에서는 대략 대상 법규가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 관련 법령 부분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여러 가지 우리가 인허가를 하면서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체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또 행위 제한, 또 장애물 표면 높이 제한,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문화재에 관련된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관련 법령이 뒤에 나오는데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피난시설 용도, 지하층,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층수 산정. 자, 이 내용은 예전에 작업했던 내용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세움터에서 허가 접수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분화됐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주차 설비, 주차장 설치 기준, 또 구조 안전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서 세움터에서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고요.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는 세움터 내에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허가 절차가 새롭게 시행되기 때문에 다소 좀 혼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는 건축사 교육원에 이런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과목이고요. 한국 건축 규정의 이해와 적용 방법이라고 1시간 정도의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교육을 좀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세움터 화면을 띄워놓고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실무 교육도 1시간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이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 법령 자료실로 들어가셔서요, 한국건축규정 세움터 적용 사례에 관련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준도면 DWG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맞춤형 체크리스트 파일, 즉 엑셀 파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 로그인을 하시고 법령정보 법령자료실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한국건축규정 세움터 적용 사례 샘플에 관련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일반, 다가구주택, 근생, 공장시설 여러 가지 용도에 관련된 표준 도면과 맞춤형 체크리스트 파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인허가 접수할 때 한국건축규정 작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국건축규정 작성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허가 접수할 때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시간 정도 작성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건축법령을 하나하나씩 확인한다면은 3시간, 4시간까지도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새롭게도 늘어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뭐 장단점 이런 내용들까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축사 업무를 하는 분들은 이 한국 건축 규정을 작성하고 제출을 하더라도 똑같이 공무원하고 협의하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규정들이 만들어지는지 정말 상당히 걱정됩니다만은 갈수록 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건축사님이나 건축사본은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건축허가 접수할 때 한국 건축 규정 작성을 하나하나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뉴스를 마치고 다음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